안녕하세요. 저는 리루단의 통일밥상을 쓴 박경입니다. 오늘은요, 작가가 아니고요. 정말 이번에 신간을 내신 선생님의 리드 옆에서 곁지기로 나왔습니다. 오늘 김성순 선생님 모셨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순 선생님은 저하고는요 아주 10년 전부터 같이 우리 좀 더 좋은 글을 써보자 이렇게 합평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세요. 그 인연으로 이번에 신간 나딸에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제가 사회봐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막 이런 거였나?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화 같은 이야기네, 동화 같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머니 품처럼 한없이 푸근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이거나 사람을 만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화를 쓰신 분들은 알 거려 전혀 동화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특히 요즘은 동화가 AI 시대에 맞게 판타지, 또 타임슬립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모신 김성순 선생님은요, 다양한 그 장르는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동화를 쓰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기서 잠깐 선생님 모시기 전에 이력을 좀 말씀드려야 듣는 분들도,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랑 이따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달못에는 항아님이 살고 있대요를 이 동화, 이 바닥에 나오셨고요. 목한과 매호, 아빠의 깡통집, 할머니의 씨앗주머니, 백호 사냥. 이번에 고전에 또 반반 고로케.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너무 급했어요. 삐친머리 대장을 내게 되셨습니다. 너무 얘기가 제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작가님, 삐친머리 대장 신간 나온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주에서 오셨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겸 해서. 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 나들이를 오랜만에 하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더 운치 있게 서울에 왔습니다. 겨울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이렇게 뭐랄까 날씨가 이상기후인 건 맞는데 그래도 선생님 북토 큰 날이어서 촉촉히 축하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김치전이라도 해놓고 앉으셔서 얘기 들으면 더 푸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요번에 제목이 삐친머리 대장이고요. 세상에 이렇게 오리가 예쁜 오리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타다 보면 비슷한 오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리고 읽으면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랑 좀 풀어갈까 합니다. 일단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다 말고 스포를 감추면서 살짝 얘기해 주시죠. 네. 오리장에 살던 오리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또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오리들이 주인이 죽은 오리인 줄 알고 구덩이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살아있는 오리가 있었던 거예요. 구덩이 안에 버려졌지만 사실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던 오리들이 구덩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 그들이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대, 꿈. 참 굉장히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 서사가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삐친머리 대장을 어디서부터 구상하시게 됐고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나요? 예. 예전에 저희 집이 오리 농장을 했었어요. 직접이요? 네. 어디서요? 저희 충북 진천에서 오리 농장을. 세상에, 오리 농장을요? 예. 오리 농장 사모님? 네. 예, 저는 근데 거기에 오리 농장에서 많이 생활을 안 했죠.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니까 네. 도시에서 글도 쓰셔야 되고. 예, 청주에서 살면서 좀 왔다 갔다 농장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오리를 참 사랑해요. 어머, 그래요? 예, 오리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살 수 있었고, 또 오리를 가까이서 보다 보면 진짜 사랑스러워요. 참 예뻐요, 오리들이. 그 농장 안에 오리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 모습 보면 항상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 목련꽃송이 같다. 막 그게 뽀얀 그 새끼가. 예, 이게 오리들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어요. 아. 예. 보통 오리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햇살이가 노란 껍질먹기 예, 이런 그렇죠. 그때. 예, 오리들이 알에서 처음 부화했을 때는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어머.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색이, 목에 있는 뭐 노란색이 사라지면서 하얀색이 되는데. 그게 한 달 반이에요? 예, 그 정도 한 달 반 걸리는데 진짜 그때는 예뻐요. 엄청 예쁘고 모습도 예쁘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한 몇 마리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오리를 이렇게 한 동에 막 1,000마리씩. 1,000마리? 굉장히 와. 엄청 많이 키워요. 근데 여러 동이니까 이렇게 많이 했죠. 오리를 많이 키웠죠.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오리를 직접 농장도 하셨고 예.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 나 이걸 동화로 만들어내야지 이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장에서 항상 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 가보면 그런 오리가 있는 거예요. 오리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있죠. 예,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농장 주인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오리들.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죽은 줄 알고 버렸던 오리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예, 알고 보니. 근데 그런 애들은 진짜 굉장히 깡 말랐어요. 빼빼 마르고. 불쌍해 보였겠다. 근데 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리 장 안에 사는 아이들은 사료를 먹고 살으니까 퉁퉁하죠. 퉁퉁한데 그 아이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살으니까 진짜 마르고 몸이 가벼워요. 날렵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로 가서 좀 잡아보려고 하면 그냥 푸득푸득하고 날아가듯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서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큰 애가 수컷 오리죠. 수컷 오리들이 작은 애들을 쭉 이끌고 또 언덕을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제 얘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삐친머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수컷하고 암컷하고 달라요? 그쵸. 수컷은 몸집이 커요. 예, 몸집이. 그림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얘가 수컷인데, 목 길이도 크고 목이 두껍고, 그리고 얘 수컷은 조금 이렇게 행동도 좀 달라요. 좀 느릿느릿. 더 느려요? 예, 느릿느릿 다니고. 근데 암컷 애들은 좀 빨라요. 빠르고 그런데 수컷 애들은 느릿느릿. 이게 오리장 안에 유정란이잖아요. 이렇게 알을 부화시키게 되니까. 네. 그럴 때 수컷 대 암컷 비율이 있어요. 수컷 한 마리에 암컷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럼 예. 너무 전문적인 얘기여서. 네. 그렇게 이제 수컷이, 존재감이 있죠.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요. 역시 글은 경험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실증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경험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잉태되었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선생님 이게 오리가 너무 예쁘고요. 오리가 예뻐서 이걸 이렇게 정말 단숨에 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아이 이름. 이 오리들의 이름, 삐친머리, 꽁지, 줄무늬 날개, 구름이, 햇살이. 이런 이름을 지으게 된 어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외모적인 특성으로 했죠. 삐친머리는 머리털이 약간 삐친 모양? 삐치어 있는 모양에서 삐친머리. 대장같이. 예. 그리고 꽁지는 좀 꽁지 털이 좀 빠져 있는. 그럼 이건 암컷과 수컷과 상관없이? 여기에서 나오는 오리들은 삐친머리는 수컷이에요. 그리고 햇살이도 수컷이고 꽁지하고 구름이는 암컷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정해놓고 썼거든요. 네. 아마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라면 줄무늬 날개 뭘까 저처럼 제가 너무 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문해아 같아요. 너무 하나도 모르고 이걸 읽었는데요. 줄무늬 날개는 뭘까요? 청동오리죠. 청동오리는 이동을 하면서 살고 있죠. 날아다니면서. 그럼 실제로 오리들은 그렇게 청동오리를 부러워할까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부럽겠죠. 그것도 약간 진짜 우화적이네요. 이 동화가 사실은 아직 우화를 위한 우화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읽고 나면 우화 같네? 그런데
정말 그런 느낌이 안 드는 동화예요. 제가 읽어봤을 때,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궁금하시면 이렇게 사보는 것이 가장 질길이긴 하지만요. 농장에서 버려진 오리들의 이야기, 서로를 보듬고 용기를 주고 또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고 또 다른 새끼를 낳고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책이.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 동화를 쓰면서 왜 작가는 이렇게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소중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기 이 장면 쓸 때 가장 뭐라 그럴까 심혈을 기울였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애틋했거나. 제가 삐친머리를 처음부터 이제 구상할 때 삐친머리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삐친머리에 대한 애정도 크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삐친머리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썼어요. 근데 여기서 삐친머리는 항상 농장 안으로, 오리장 안으로 돌아갈 거다. 나는 여기서 조금 나는 걸 배우면 나는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진짜 농장 안으로 가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철망에 부딪히죠. 네. 철망 안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다. 맞아. 예, 그러면 자기는 오리장 안에 들어가면 다시 대장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또 나만큼 또 등치 큰 애도 없으니까 나는 저 안에 들어가면 다시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으스대며 갔는데 결과는 부딪히고 그 위를 넘질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오리장 안에 있는 아이들은 삐친머리를 계속 조롱하죠. 대장이면서. 예전에 대장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살면서 막 나는 나 정도야 하면서 살는데 사실은 주변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삐친머리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혹시 선생님 삐친머리 롤모델 있을까요? 삐친머리 롤모델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 농장 안에서 그 언덕 위로 올라가는 애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딱 그 작은 아이들을 다 끌고 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가 처음 거기서 삐친머리 이야기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네요. 뒤뚱뒤뚱하면서 가는 모습이 이렇게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이게 수컷들은 좀 이렇게 끌고 다녀요. 암컷들을. 늘? 예, 그렇죠. 이제 이만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서 동화를 시작하게 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예, 제가 동화를 처음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거든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 동화의 문장은 다른 장르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동화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생활을 글로 쓰다 보니까 그게 다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동화 쓸 때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동화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저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는 너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했죠. 되게 행복했겠어요, 예. 자녀들이. 그때부터 그렇게 쓰셨군요. 근데 네. 이렇게 책 나온 이렇게 연도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생님 처음에 쓴 연도부터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시골에 청주에서 살면서 청주를 시골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 화내실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도시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별로 사람들하고 만남이 많지 않았어요. 조금 이렇게 또 제가 섬처럼 지금 기억하면 그 시절은 나는 참 섬처럼 살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써가지고는 공모전에 글을 보냈어요. 공모전에 그때는 아이 키우면서. 네, 그렇죠. 그때는 누구한테 크게 지도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누군가 내 글을 읽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한 줄만이라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계속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 나온 달맛에는 항아님이 살고 있대요라든가 목함과 매우 같은 경우는 제가 공모전에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게 당선도 되더라고요. 당선돼서 책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최종심까지 올라가서 또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동화가 진짜 맞았나 봐요. 혼자 막 썼어도 이렇게 공모전에서 되고 막 그랬던 거 보면. 선생님 지금 이제 동화가 나한테 맞았나 봐요. 그러지만 정말 쉽게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그 세월 속에서 흘린 선생님의 노력과 어쩌면 혼자 왜 나는 안 되지? 딴 사람들은 정말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오랫동안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 오리가 빨리 걷는 오리보다는 천천히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아마 이 속에서 약간 꽁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꽁지가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도전해봐. 뛰어봐.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대장 삐친머리라든가 이렇게 계속 격려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동화 작가의 마음속에 제가 만약에 선생님을 몰랐어도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꽁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저 얘기가 궁금해. 뭐야? 이럴 것 같아서 선생님 이 동화 중에 그 한 부분 좀 읽어주세요. 아, 네. 구덩이 주변으로 달빛이 어슴풀에 비쳤어요. 아저씨가 버리고 간 오리는 구름이 혼자였어요. 털이 구름처럼 하얗고 풍성해서 금방 알아봤어요. 아직도 털이 깨끗한 걸 보니 오랫동안 아프지는 않았나 봐요. 오래 아팠으면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온몸에 똥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을 거예요. 삐친머리는 구름이가 날개를 들썩이는 걸 보고는 소리쳤어요. 일어나서 날개를 퍼덕여. 그래야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거기 있으면 너구리한테 물려가. 그런데 구름이는 날개만 들썩일 뿐 움직이지 못했어요. 삐친머리는 구덩이에 머리를 디밀며 있는 힘을 다해 외쳤어요. 빨리 밖으로 나오라니까. 너구리한테 물려간다고. 그런데도 구름이는 여전히 날개만 들썩였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구덩이 위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꽃잎이처럼 너구리에게 물려갈 것 같았어요. 마음이 급해진 삐친머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구덩이로 뛰어들었어요. 구름이는 삐친머리를 보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장,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 있으면 너구리한테 물려가는 거야? 구름이는 한쪽 다리가 부러져 일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머리 위에서 날개 휘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구덩이 안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무서워. 삐친머리는 구름이에게서 등을 돌린 채 구덩이 벽에 바싹 달라붙었어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란색 눈을 봤거든요. 부엉이 눈이었어요. 부엉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이를 움켜잡더니 구덩이 밖으로 날아갔어요. 와. 선생님 그 동화도 마치 그 동화 이야기 들려주는 선생님들처럼 아주 실감 있게 낭독해 주시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책을 안 읽은 청취자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꽃잎이는 어떻게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름은 제일 예쁜데 죽었어.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꽃잎이는 앞부분에 나와요. 꽃잎이는 처음에 이제 삐친머리랑 같이 버려진 거죠. 삐친머리가 그 사실을 몰랐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꽁지가 빨리 뭐 밖으로 나와 하고 소리쳐서 나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발 밑에 꽃잎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꽃잎이한테 막 같이 가려고 했는데 꽃잎이가 아직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혼자 구덩이 밖으로 어떻게 나온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꽃잎이는 너구리에게 물려가요. 그러게요. 예, 그 너구리 특성이 뭐냐면 살아있는 것만 잡아가요. 죽은 오리는 잡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꽃잎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구리에게 잡혀가는 근데 그런. 실제로 너구리가 와서 잡나요? 아, 그렇죠. 예, 오리 농장 주변에는
그 너구리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오소리, 너구리 그래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오리 농장 밖은 완전 야생이죠. 예, 이게 농장 노란색 부엉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농장 주인들이 이렇게 오리들이 돌아다녀도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어쨌든 야생인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근데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야생. 예. 그래서 선생님이 57쪽에 보면 일어나서 날개를 퍼덕여. 그래야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거기 있으면 너는 너구리한테 물려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가 스스로 퍼덕이며 나와야 돼. 이게 저는 이 책 전체를 감동하는 약간 주제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맞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탈북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여기가 물이 있어. 너희 여기서 목마르니까 먹어. 그런데 그 아이들 입속에 물은 넣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리들 세계도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사실은 주제의식과 함께 굉장히 뭉클했던 장면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읽으면서 이제 삐침머리가 이 정도 되기까지는 사실은 맨 처음에 꽁지의 도움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삐침머리가 맨 처음엔 그렇게 대장이면서도 자기만 챙기고 이랬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계기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